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가족 모임에 가던 팔레스타인계 대학생 3명이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증오범죄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필수 의약품과 같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제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공약에 내세우면서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여성을 납치해 구타와 성폭행을 가한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최근 높은 급여를 벌기 위해 텍사스를 떠나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 팔레스타인계 대학생 3명이 전통 두건을 쓰고 아랍어로 대화하며 걸어가던 중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백인 남성이었는데 피해 학생들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주택가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구급대원들은 쓰러진 남성을 구급차로 이동시킵니다. 팔레스타인 대학생 3명이 거리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것은 지난 25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가족 모임에 가던 학생들은 갑자기 나타난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했습니다. The Saturday evening shooting of 3 young Palestinian college students visiting Burlington on their holiday break was one of the most shocking and disturbing events in this city's history. 총상을 당한 학생들 가운데 2명은 안정을 찾았지만 1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뒤 경찰은 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40대 남성인 제임스 이튼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총격을 당하기 전 전통 팔레스타인 두건을 두르고 아랍어로 대화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speaking in a mixture of English and Arabic, which is their wont. 2 were wearing keffiyehs. And they had no knowledge of this individual, had not encountered him before. He stepped off a porch and produced a firearm and began discharging that firearm. 피해 학생 모두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2명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1명은 합법적인 거주자로 확인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총격을 가했다는 점에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The ATF and the FBI are investigating the tragic shooting of 3 men of Palestinian descent in Vermont. That investigation, including whether this is a hate crime, is ongoing.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버몬트 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에선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와 함께 종교나 인종과 관련한 증오범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오는 30일까지 일시 휴전을 이어가면서 격화되는 갈등 양상도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필수 의약품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제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공급망 문제가 경제, 국가, 에너지, 기후 안보에 가할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경보 체계를 만들라면서 특히 미국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국방물자생산법 DPA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PA는 정부가 국방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으로 앞서 이 법안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제너럴 모터스의 인공호흡기 제조를 명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 2021년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과 백신 공급을 늘렸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추진했던 오바마 케어 폐지를 다시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바마 케어는 통제 불능인데다 좋은 의료 서비스도 아니라면서 심각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것을 1호 과제로 삼고 입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에 이어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무산됐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시행 초기 시스템 혼란 등으로 인기가 많지 않았지만 이후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에선 과반수가 넘는 64%가 오바마 케어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험을 잃고 전국의 노인과 가족들이 어마한 비용에 직면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과 고문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지난 16일 42세의 에드워드 영수 김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여성을 이틀간 감금해 폭행, 고문, 그리고 성폭행 등을 가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김 씨의 아파트에서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 피해 여성의 양쪽 다리에서 다발성 골절과 상반신 타박상, 그리고 머리카락 그을림과 7군데 흉기에 찔린 상처 등 구타와 성폭행 등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에서 김 씨가 피해 여성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채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지르는 등 고문을 가한 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에게는 1급 방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김 씨는 현재 범행에 대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나체 상태로 놀이기구에 난입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애너하임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쯤 26세의 한 남성이 이츠어 스몰 월드라는 놀이기구에 나체 차림으로 기구 사이를 돌아다니다 적발됐습니다. 이 소동으로 해당 놀이기구는 1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됐으며 바닥 한편에 남성이 벗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신발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을 음란과 노출, 그리고 약물 복용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성역 도시를 표방하며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시카고시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습니다. 시카고 남부지역 주민들은 시 당국의 불법 입국자 임시수용소 조성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시 당국이 공원이나 경찰서, 공립학교, 텐트 캠프 등의 불법 입국자들을 수용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은 시 당국이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역사가 깊은 학교를 난민센터로 전락시키고 토지 용도 지정법을 위반해 지역사회의 안정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성역도시를 표방하며 수용한 이주민 지원에 실제 얼마의 자금이 쓰였는지 정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시카고시는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불법 입국자들의 겨울철 베이스 캠프를 브라이튼 파크에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최근 높은 물가로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를 하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 연방 이민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를 떠나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주민은 42,279명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이 이주한 주 원인으론 타주에 비해 낮은 연봉이 지목됐습니다. 텍사스주의 평균 연봉은 57,300달러인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73,220달러로 미 전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텍사스에 정착한 주민들은 10만 2천여 명으로 집계돼 여전히 텍사스주보다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금값이 6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늘 국제 금값은 온스당 2,01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5월 16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던 지난해 9월 1,612달러 96센트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 5월 2,052달러 99센트까지 반등한 후 다시 10월 초 1,810달러 51센트로 내려가는 등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인식 확대와 달러화 약세 등이 금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면서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혼다자동차의 일부 차량에서 안전벨트 결함 문제가 확인돼 30만여 대가 리콜됐습니다. 혼다자동차는 앞좌석 안전벨트의 부품 일부가 누락돼 차량 충돌 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미 전역에서 판매된 차량 30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3년과 2024년형 중형 세단 어코드와 소형 SUV HR-V 모델입니다. 혼다 측은 현재까지 7건의 안전벨트 부품 누락 문제 신고를 받았지만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에겐 내년 1월 8일부터 리콜 통보가 우편으로 전달되며 무상 수리가 제공됩니다. 최근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새로 추가된 기능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오클라호마주 등 일부 지역의 경찰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폰을 iOS 17.1로 업데이트할 경우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네임드랍 기능의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네임드랍 기능은 가까이 있는 아이폰을 서로 맞댈 경우 두 기기가 연결돼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네임드랍 기능으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름 등이 낯선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만큼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설정으로 들어가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간으로 28일에 진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는 한국 유치단은 유력 후보 사우디를 뒤집기 위해 투표 직전까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오늘 밤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낮 1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반부터 각국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데 투표 결과는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는 182개 회원국 중 분담금을 납부한 179개국이 참여하고 비밀 투표로 이뤄집니다.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3분의 2인 120표를 확보하면 개최지가 곧바로 확정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두 나라가 맞붙는 2차 투표까지 갔습니다. 2위로 오르더라도 이탈리아 표를 우리가 흡수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해볼만 하다는 게 우리 측 계산입니다. 때문에 투표 당일까지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은 회원국들을 만나 막판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연사로는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반 전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표 직전에 있는 PT에서도 마지막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와 스토리를 진중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 기업들도 그동안 파악한 상대국과의 경제 협력 수요를 활용해 최종 투표 순간까지 유치 교섭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왕실 중심의 펀드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대국 이탈리아와 비교해 글로벌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의 장점을 10분 활용하겠다는 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유치 활동도 첩보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한 국가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다시 접촉해 흔드는 일들이 확인돼 유치 활동 자체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표는 지키고 유동표는 빼앗아온다는 전략으로 투표 직전까지도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프랑스 교민들과 부산 시민들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파리에서 부산에서 끝까지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몽마르트 언덕 아래 부산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막판 홍보전이 펼쳐집니다. 파리로 날아간 부산 시민들과 현지 교민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를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부산 is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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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is number one! Number one! 길을 가다 신기한 듯 바라보는 외국인들도 금세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한국을 향한 응원과 지지에 힘을 보탭니다. 부산 is ready! 아침 출근길 지하철 역사에서도 힘찬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래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 염원은 파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다 같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유치를 위한 열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꼭 2030년에 부산이 세계 엑스포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화이팅! 비슷한 시간 부산 곳곳에서도 막판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풍물패가 흥겨운 분위기를 돋우고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읍니다. 한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라서 매일매일 지금 너무 떨립니다. 전 세계에서 꼭 북한이 최고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에펠탑 조형물이 세워졌고 시민들은 각자 응원 문구를 게시판에 적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가장 뜨겁고 가장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를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력과 중화기가 투입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뾰족한 지붕의 시설물 주변에 북한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 시설에는 얼룩무늬로 색깔도 칠했는데 높은 지대에서 정찰 활동을 하기 위한 경계초소의 일종인 감시소입니다. 5년 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북한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0곳은 폭파하고 한 곳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소 역시 철거되거나 재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튿날부터 이런 시설 복원에 나선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무반동총 등 중화기를 들고 진지로 이동하는 장면은 물론 야간 경계 병력을 투입한 모습도 포착됐다며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의장은 우리도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군에 상응하는 감시초소 복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부터 북한의 파기 선언, 그리고 감시초소 복원까지 남북의 군사 대치가 빨라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병원체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상세한 정보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한 어린이 전문 병원. 오전부터 밀려드는 환자들로 진료 창구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폐렴 환자들입니다. 진료를 기다리다 지쳐 자리를 깔고 눕거나 병원 바닥에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병실이 없어 복도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환자가 수백 명. 매일 7,000명의 어린이 폐렴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을 동반하는 이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병원균 감염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가벼운 감기만 유발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증상이 몇 주 동안 지속되는 폐렴으로 번집니다. 조장성의 세계 중점병원의 경우 지난 9월 이후 이 폐렴에 걸린 어린이가
전년 대비 17.8배나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병원체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폐렴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은 코로나19의 악몽과 겹치며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겨울에 호흡기 질환이 많은 것은 드문 일은 아니라면서도 중국 당국에 상세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공항과 항구의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인도는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남성이 피로연 도중 총기를 난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신부와 장모 등 4명이 숨졌고 신랑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 25일 늦은 밤 태국 북동부 왕남 키에오 지역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통 혼례가 끝나고 집에서 가족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피로연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술을 마시던 신랑이 신부와 말다툼 끝에 차에서 권총을 가져왔고요. 신부와 장모, 처제, 그리고 하객에게 총을 쐈습니다. 축하가 이어지던 피로 현장은 피로 물든 참극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신랑도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 총격으로 신랑 신부를 비롯해 5명이 목숨을 잃고 하객 1명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센 파도가 해변을 덮치고 엄청난 기세로 주택가까지 밀려갑니다. 흑해와 맞닿은 러시아 서남부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형 폭풍이 몰아친 건데요.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로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90만 명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폭풍으로 7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면서 러시아 군 참호 등 방어 시설도 상당수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기에 브뤼셀과 인근 지역에서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학교 30곳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교육당국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폭파 위협을 받았고요. 이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휴교령을 결정한 겁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수업 재개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상공으로 솟구칩니다. 우랄 산맥 남동부에 있는 러시아 첼라빈스크의 한 군수용품 공장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전기합선으로 변압기가 폭발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최대 규모 드론 공격을 한 직후 폭발이 일어난 만큼 폭발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한인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멜리사 리 국민당 의원으로 한국 이름은 이지연인데요. 경제개발부와 소수민족부, 미디어통신부 등 뉴질랜드 정부 3개 부서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리 장관은 웰링턴 정부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식에서 장관으로 선서하면서 영어와 한국어로 선서문을 번갈아 읽었고요. 취임식 후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어로 선서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연말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연말이 되면은 차 딜러십들은 많은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차도 값이 디스카운트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갑자기 없었던 차들이 많이 인벤토리가 들어와가지고 되게 좋은 가격으로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똑같이 나오는 질문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중고차를 산다면은 뭐를 조심히 할까요? 하는 질문을 오늘 답변하겠습니다. 특별히 딜러십에서 중고차를 살 때는 먼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Certified Pre-Owned Vehicle을 살 수 있는 게 최고입니다. 모든 매니팩처가 하는
인스펙션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이 manufacturer가 Certified Pre-Own을 주나 안 주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Certified Pre-Own으로 차를 사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at least 120서부터 140, 그러니까 120서부터 140의 체크포인트 인스펙션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래도 manufacturer 쪽에서 소비자님,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한 후에 이 차는 새 차처럼 문제가 없는 걸로 계산을 해서 Certified Pre-Own으로 차를 팔는 겁니다 하는 개런티를 받고 차를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면은 변호사님 나는 그래도 새 차 2021년도, 2022년도 차가 되게 새 거였어요. 그래서 10,000마일도 안 들어갔는데 이것도 당연히 워런티 있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당연히 그 새 차에는 중고차로 살 때 베이직 워런티가 as is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베이직 워런티가 있는 거와 Certified Pre-Owned 워런티가 있는 거하고는 지금 상황으로는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가 2022년이라도 베이직 워런티가 있어도 그 차에 Certified Pre-Own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고차를 만약에 산다고 할 때는 딜러십에서 차를 사기 전에 꼭 Third Party Vehicle Inspection Report를 리퀘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Experian도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Carfax도 있고 Equifax도 있는 Vehicle Inspection Report를 꼭 딜러십에 있는 에이전트에 나는 여기에 Equifax 아니면 Experian의 리포트를 알고 싶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고차라고 해서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컬리션이 있었는지를 꼭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차의 디스카운트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은 우리가 중고차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레몬법에서 혜택을 최선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답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사고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마동석이 자신의 SNS에 올린 2장의 사진이 동료 연예인과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을 지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배우 마동석이 올린 사진입니다. 야자수 나무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모래하트 속에서 양손을 얼굴에 대는 이른바 꽃받침 포즈를 취한 채 미소 짓고 있는데요. 같은 포즈와 배경으로 샤워 가운을 걸치고 한 장, 상의를 탈의하고 또 한 장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SNS에서 유행한 모래하트 셀카로 모래사장에 하트 모양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카메라를 넣어 하늘을 배경으로 찍는 건데요. 사진이 올라가자마자 동료 연예인은 물론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제목을 지어달라는 마동석의 글에 누리꾼들은 1인칭 생매장 시점, 혼자 왔니? 뭐야 그렇게 맞고도 눈을 뜬 거야?처럼 마동석이 영화에서 선보였던 캐릭터와 대사를 반영한 제목을 쏟아냈는데요. 또 가수 원슈타인은 오늘은 하트 모양으로 묻어야지, 배우 하주는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묻어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서 누리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전 경기에서 우리 축구팀이 3대0 완승을 했죠. 그런데 한 중국인이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찍고 휴지통에 버리는 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중국의 한 누리꾼이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 7번과 중국어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가위로 오린 뒤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이 누리꾼은 또 영상 끝에 손 선수가 골을 넣고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골 세리머니 사진도 함께 편집해 올렸는데요. 경기 당시에도 중국 관중의 매너 없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죠. 중국 내에서도 과도한 애국주의란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명품 가방을 팔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는데 물건을 사겠다고 나타난 남성이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인터넷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팔려고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과 카페에서 만났다는데요. 아내에게 선물할 것이라며 현장에 나온 남성. 글쓴이가 계좌이체를 요청하자 휴대전화를 만지작대더니 가방을 들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분해서 잠도 안 온다며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부천이나 인천 일대에서 남성을 목격한 사람은 꼭 제보해달라는 말과 함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남성의 인상착의도 공개했습니다. 다행히 도주했던 남성은 지난 24일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요즘 중고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추세인데 값비싼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특별히 더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의 양말에 낙서가 돼 있었다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양말엔 알 수 없는 낙서가 가득한데요. 앞좌석에 앉은 아이가 여성의 발에 낙서를 한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 이 여성이 발을 뻗어 앞좌석과 기내벽 사이에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가 낙서를 한 건 잘못이겠지만 누리꾼들은 저렇게 발을 올린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발을 뻗고 자는 동안 앞에 앉은 아이가 얼마나 불편했겠느냐며 발을 올린 여성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